드디어 인도네시아 열렸던 아시아사회가 끝났습니다. 네. 정말 다양스럽게도 인도네시아를 갔는데 인도네시아 대통령하고는 회담을 못했습니다. 다행이요. 네. 했으면 그냥 털리는 거예요. 이미 베트남한테 털렸거든요. 아니 베트남하고 라오스만 정상회담을 하고 정작 중요한 태국이나 인도네시아나 이런 쪽 특히나 그 초청한 방문국인데 초청을 해놓고 네. 악수 안 해줬다고 정상회담을 안 열어버렸어요. 아. 네. 그런 와중에 이제 거기에서 중국 총리를 만나가지고 50분 동안 회담을 했다. 네. 일방적으로 자기 혼자 얘기를 다 했다. 과연 어떠한 성과를 냈다고 주장하는지 네. 기사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네, 경이 결국 리창 중국 총리와 회담했는데요. 51분간 이루어졌고요. 경은 한일중 정상회의가 최대한 이른 시일 한국에서 개최될 수 있게 협조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이 적극 호응하겠다고 응답했다고 하는데요. 이를 두고 언론들은 일본이 하지 못한 걸 경이 해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머니투데이 박정진 기자 기사입니다. 아, 난 진짜 이 박종진 기자 미쳐버리겠어요. 얼굴이 보고 싶네요. 저도요. 너무 어떻게 궁금해요. 얼굴을 알 필요 없습니다. 중국이 일본을 안 만나준 거는, 기시다를 안 만나준 거는, 지금 니네랑 얘기 안 해. 니네가 요구하는 수산물 해제, 뭐 WTO 제소 취하 이런 거 안 해. 우리 요구 들어줄 때까지 계속 갈 거야 그런 거니까 기시다가 뭐 점심으로 도시락을 까먹다 말고 안 만나준다 그랬다고 그래서 쫓아갔는데도 불구하고 문전박대를 당했다는 거죠. 그런 기사 있더라고요. 근데 도시락 먹다가 네, 도시락마다 뛰어갔다고. 그런데 왜 윤석열은 만나줬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주장들은 거봐 우리가 당당하게 하니까 중국이 우리한테 무릎 꿇은 거잖아.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 그럴 리가 박종진 없죠. 기자가요. 2021년 12월 15일 날 그 미디어 오늘 기사를 보면은 행사 선대위 행사에 참석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쪽 식구인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면 왜 이렇게 중국이 너그러운가? 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뭐 의심 내지는 기사를 그대로 믿으실 분이 있을까봐 제가 최근에 만났던 중국 바이어분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 드리고 싶어요. 이분은 김창룡 씨라고 연변 지역 변호사협회 부회장입니다. 그래서 정부 정치국 회의에도 그러니까 양회에도 참여를 하시는 그쪽 지역에 굉장히 명망 있는 인사분인데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네. 지금 중국 정부가 예전하고 다르게 너무 한국한테 잘해주는 것 같은데 이 속내가 뭐라고 보십니까? 그랬더니 이미 이제 한번 사드 때 되게 때려봤다는 거지. 근데 별 효과가 없더라는 거야. 그리고 사드 때문에 한국을 갖다 때리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중국 안에서 한국을 좋아하는 게 강제로 막 드라마도 막고 여행도 못 가게 하고 막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한국을 막으니까 역으로 한국에 대한 호감이 더 높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한국 안에서는 반중 감정이 일어나더라는 거지. 근데 지금 있는 상황에서 시진핑이 판단해 봤을 때 현재 윤석열 정부가 한국 국민들한테 지지를 못 받고 있다는 걸 너무 잘 안다는 거지. 그래서 어차피 이 정부가 제대로 못 갈 걸 알기 때문에 지금 있는 상황에서 한국을 때려주면 대려 한국에 있는 반중 감정을 이용해갖고 얘네들이 정치적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결집할까봐. 그렇지. 그래서 그걸 갖다가 중국 핑계를 대면서 결집을 할까봐 대박. 지금 얘네들은 전략적인 인내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야, 무섭네. 그래서 윤석열은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네. 한국 국민들이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반중 감정을 안 가지도록 유지를 했다가 이 정권이 위기에 몰리게 되면 레짐 체인지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이 정리되거나 만로가 오게 되면 다음 정권한테 확 이 모든 것들을 풀어주고 그때 가서 지금 잘못돼 있는 지금 손해보고 있는 것들에 플러스 알파를 해갖고 외교적인 실리를 얻으려고 전략적으로 이 작전을 쓴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좀 이해하겠는 게 이 박종진 기자가 쓴 기사에 보면 그러니까 둘이 만났다고 했잖아요. 윤석열하고 지금 리창 총리하고 만났다고 했는데 거의 다가 윤석열이 99% 얘기를 했어요. 리창 총리가 말한 거는 nice to see you again. 그 다음에 한중 관계는 발전해야 한다. 한중일 정상회의 적절한 시기 개최를 지지한다. 그다음에 자유무역 협정에 따라서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다. 그 세 개밖에 없는 이 세 거야. 가지인 거예요. 근데 윤석열은 뭐 온갖 얘기를 다 했어요. 무슨 북핵 얘기도 하고 뭐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 해달라 이러면서 뭐 북한이 한중 관계 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협력하자 막 이런 소리 막. 그러니까 리창 총리도 짧게 그냥 회담 정도 하려고 했는데 얘가 생각보다 말이 너무 많았던 게 아닐까. 들으면서 싶어요. 속으로 와, 이 새끼 진짜 듣던 것보다 더 또라이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짐작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도 다른 기사에는 거의 안 나오는데 박종진 기자 기사에만 요 정도 나오고 나머지는 윤석열이 뭐라고 했다 끝 기사가 거의 다 그래요. 지금 윤석열 정권이 반중 정책을 막 취하고 있는 것 같지만 지금 미국이 이제는 알았죠. 미국이 알면 이 뒤집어질 만한 큰 일종의 중국하고 뒷거래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번에 중국이 갑자기 7나노 반도체를 자체 생산해가지고 화웨이 휴대폰에 끼워서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중국이 생산 능력이 14나노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그동안 알려져 있었거든. 그리고 7나노를 개발한다고 뭐 SMIC를 비롯해갖고 중국 내부에 있는 그 업체들이 열심히 개발을 한다고 했는데 돈만 떼먹고 하나도 안 됐어요. 근데 이번에 미국 상무부 장관이 가갖고 뭐 반도체 기술 이전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제재가 어쩌고 조건부를 걸 때 갑자기 하웨이 전 시장을 내거든요. 그래서 하웨이에서 7나노 반도체를 만들어서 꼈다는 거야. 시제품이 나왔다는 거야, 이미. 그래놓고,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 놓고 바로, 끝나고 돌아가자마자, 자, 이제 앞으로 애플 휴대폰 쓰지 마. 관공서에 있는 직원들은 아이폰 쓰면 안 돼. 그리고 공무원 가족들도 마찬가지로 아이폰 쓰면 안 돼. 라고 얘기를 던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원래 단계가 있는 거예요. 반에서 60등 하던 애가 과외를 받았다고 전교 1등을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14나노도 성공을 못 했었는데 14나노에서 시작을 하더라도 10나노, 8나노, 그 다음에 7나노 이렇게 와야 되는데 어떻게 7나노로 훅 들어왔냐는 거지. 7나노면 현재 상용화 될 수 있는 반도체 중에 거의 최첨단이에요. 인텔 정도가 지금 갖고 있는 기술인 거야. 그 다음에 이제 5나노, 3나노는 큰 의미가 없어요. 아직도 상용화, 이게 만들기는 삼성이랑 TSMC가 만들긴 했으나 아직 상용화 단계에 있는 최고 수준의 반도체를 갑자기 만들어버렸다는 거지. 미국이 확 뒤집혔어. 누가 줬냐? 그래갖고 저는 사실은 재용이를 의심했습니다. 재용이가 줬을 거다. 알고 봤더니 태원이가 줬더라고요. SK가 관련된 기술을 제공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이거 미국이 제재하려고 작정하잖아요. SK 관련된 반도체들 미주 지역 비롯한 뭐 서구권에 완전히 말하자면 판금될 수 있어. 기술 이전 저기를 안 했거든. 물론 말은 뭐 퇴직한 임원이 했다. 기타 등등으로 말할 수 있지만 사람 하나가 건너가갖고 반도체 생산 라인이나 설계를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 전폭적인 기술을 빼줬다는 거예요. 과연 이게 SK의 개인적인 일탈이겠냐 아니면 나름대로 그 안에서 우리 기업들은 윤석열이 뭐라고 개소리를 하든 나름대로 활로를 찾으면서 중국이랑 뭔가 거래를 하고 있는 거냐라고 하는 의심에 다시 한번 확신을 할 수 있는 요런 건이 터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무역 적자가 많이 나고 이런 것들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중국으로 수출이 안 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중국으로 수출되는 물건 중에 반도체 같은 게 그렇습니다만 메모리 같은 것들은 사실상 중국에서 생산되고 세계로 팔고 있는 거야. 그래서 중국 안에 재고가 있어. 근데 삼성은 이걸 재고를 못 팔아서 250%가 이게 1년으로 따지면 2년 반치가 지금 재고를 보듬고 있다고 했는데 이거를 만일에 뒷구멍으로 내다 팔았으면 무역 적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중국에 다 돈 받아놓고 어떠한 방식으로든 뒷구멍으로 무역을 하고 있는 거야, 대기업들은. 그래서 중국이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앞에서 정치적으로 하는 거는 성렬이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하지만 경제적으로 하는 부분 안에서는 협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그냥 봐주고 넘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얘기는 송작가 TV에서밖에 못 듣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중국 공산당과 손잡은 윤석열. 어쨌든 이념이 중요하다는 사람이 여기 손잡았다고 일본도 못 해내는 걸 해냈다면서 하여튼 엉망진창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공산 일당 독재하는 라오스 총리하고 또 첫 회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반자를 하시겠답니다. 경제 발전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자. 그러니까 뭘 공산당밖에 없어요. 아, 공산주의 정당밖에 없어요. 라오스도. 거기는 공산당 독재죠. 참. 그래서 공산당의 경제를 일으켜 주는데 얼마나 돈을 갖다가 처발라 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번에 가서 아세안 10개국을 갔는데 네. 공산당 국가 2개만 만나고 온 거예요. 아니 뭐 여러 가지 이게 진짜 공산주의자 아니야? 아니, 여러 나라들 만났어요. 보면. 아니 회담을. 회담도 여러 나라 했어요. 보면 필리핀도 했고요. 여기 독재 정치 하는 데고. 필리핀 했고 라오스 여기 공산당밖에 없어. 공산주의당 정당 하나밖에 없고. 싱가포르도 했네요. 싱가포르. 네. 저희도 독재 국가잖아요. 네, 싱가포르도 네. 거의 독재죠. 그리고 캄보디아도 했고요. 리창 중국 공산당이고요. 캄보디아도 독재 독재죠. 국가잖아요. 네. 독재 국가인가요? 캄보디아가? 베트남이랑 똑같은 구조를 왕정 갖고 아닙니까 있습니다. 그냥? 아니 거기도 똑같이 그리고 그 정치 체계가 공산당처럼 뭐 당석이 이런 걸로 가는 거거든요. 베트남 공산당밖에 없죠 여기도. 뭐 이런 사람들 뭐 캐나다 뭐 이 근데 정도. 제일 핵심인 인도네시아하고만 못했다니까. 주최국하고. 인도네시아는 바이오 기업을 방문했고 그 다음에 그 비즈니스 테이블 라운드 테이블인가 그런 거 하나 했어요.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여기. 그래서 뭐 열심히 하고 댕긴다고 합니다. 했다고는 하는데 결국 주빈한테는 초청을 못 받았다라는 게 이제 핵심인 거고요.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안 온 것 같네요. 그러니까 안 오고 윤석열 혼자 갔어? 기업들하고? 그건 뭐야 그럼? 아주 좋은 테이블 됐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의도적으로 왕따 시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 가기 전부터 그렇게 떠들었던 그 수도 이전 사업, 수백조 원 어떤 뭐 사업, 물론 그거 안에도 삼성물산이 딱 잡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와 관련된 논의를 저는 조코 위도도가 윤석열이랑 안 하려고 이걸 빠졌다고 봐요. 하고 네. 싶겠어요. 뭔 얘기든. 어차피 너는 바지니까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너랑은 얘기 안 할 거야 라고 밀어놓은 상태에서 레짐 체인지가 이루어졌을 때 책임질 수 있는 상황에서 만나려고 저는 이거를 만남을 아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제 송 작가님이 얘기한 사진 한번 볼까요? 관람한찬에서 있었던 사진인데 어제 얘기를 하다가 뒤에는 이게 뭔 사진인지 몰라서 얘기를 안 했는데 이게 일단 드레스 이걸 갖다가 재활용해서 입었다고 막 검소한 이미지를 막 띄우고 있어요. 이거를 근데 팔이 없어. 그래서 이제 저 드레스를 저렇게 입은 거 있는데 근데 이게 누구야? 대통령 정상하고 정상들하고 만났을 때 대통령들 사이에 꺼가지고 은근슬쩍을 양쪽으로 시전하는 사진도 있었고 그래요? 예 이거는 이제 좀 젊은 친구인데 누군지 누구예요? 모르겠어. 근데 설명이 없어요. 싱가포르 무슨 뭐 저기 그쪽에 이것도 약간 은근슬쩍 아닌가? 아니 이 근데 정도도? 저거는 은근슬쩍이 아니라 더 심각한 거죠. 더 심각한 거. 저거는 저기 보시면 그러니까 왼팔이 지금 없잖아요. 어디 갔어? 자, 저 팔이 위치를 한번 우리가 추정을 해봅시다. 등,
목덜미를 긁고 있을까요? 아니면 날개 쪽지에다가 손을 얹고 있을까요? 어깨가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래쪽에 있겠죠. 그럼 허리를 어루만지고 있을까요? 아니면 등 뒤로 딱지를 끼고 있을까요? 나는 저 손의 위치가 매우 궁금합니다. 아니 손의 위치 무엇이 중요한데 왜 궁금해요? 아니, 저게 위로 안 간다고 하는데 저기서 팔꿈치를 꺾어갖고 뒷덜미를 긁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아이 요렇게. 무슨 말씀이세요? 네. 아이고 참 별난 그리고- 생각을 하시는구나. 그리고 많은 남성들이 그 사죽을 못 쓰는 포인트죠. 날개 쪽지 사이에다 손가락을 찔러 넣을 수도 있고요. 에이, 아니 근데 이것도 등뼈에서 은근슬쩍이네. 피아노를 치고 있을 수도 있죠. 은근슬쩍이네 이것도. 아니면 이렇게- 조금 더 내려갖고 엉덩이 뒤에 치골을 만져주거나 에이. 아니면 깍지를 끼고 뒤로 깍지를 끼고 둘이? 기념사진을 찍었어. 처음 보는 남성하고도 이렇게 뭐 포즈가 브루나이 자연스러워요. 왕자 네. 뭐 그런 사람이라는데. 네, 브루나이 왕자인가? 근데 설명이 없어 어떡해? 그냥 갈라 만찬에 참석했습니다. 끝이야. 그 망찬에 참석해갖고 사진이 두 개 이렇게 누군지도 있는데. 모르는데 이걸 찍었어. 이게 이상한 경상들 사이에서 끼어갖고 찍은 사진도 있는데 할아버지들 사이에 껴가지고 양쪽에 더블 은근슬쩍 하고 있는 사진도 어디에 있었는데 있어요? 그런 그 거 사진은 없는데. 왜 없나 모르겠네요. 네. 도대체 나는 그 사진들을 어디서 보는 어디서 거지? 봤어요? 네. 그런 거 없어. 나중에 찾으시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제가 보내드린 그 쩍본 사진이 있나요? 어머, 너무 심각한 쩍벌인데. 그렇지. 네. 충격받았지. 그냥 뒤로 이렇게 젖히고 앉아서. 근데 제가 차마 이게 보여드리기가 민망한 게 과연 이 자세를 다른 이거예요, 나라 정상들 사이에서 네. 취했을 때 이겁니다. 자, 이걸 바라보는 상대국 정상은 어떤 느낌일까?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뭐 느낌 그냥 있겠습니까? 더럽겠죠. 네. 물론 원래 어떤 하던 대로 하네라고 생각했지. 야 말로만 들었는데 진짜 실제로 보니까 정말 더 더럽구나. 그렇죠. 너무 부끄러워. 그리고 저 마이크를 잡은 다소곳한 손가락을 보십시오. 네. 저것은 이제 전형적으로 노래방에서 노래 부를 때 잡는 그 마이크 그리고 아니겠습니까? 쉴 새 없이 대부분 이렇게 잡잖아요. 도리도리를 네, 하네. 근데 이거를 세련되게 손가락을 세워가지고 아. 네. 롱롱 타임하고 부를 때 그 자세로 마이크를 잡고 저러고 쩍보를 하고 벌리고 앉아가지고 센터에서 이러고 국격을 고양을 시켜. 방금 어디를 만진 거죠, 막판에? 순간적으로 어디를 싹 만지면서 긁은 것 같은데. 혼자 왜 저렇게 떠들면서 신나하는지. 너무 좋아. 네. 어우, 야, 아이고. 순간적으로 훑어 올렸네. 저짓거리를 하고 왔다는 거죠. 아이씨.